여러분, 엔비디아가 그저 그래픽카드나 칩을 잘 만드는 회사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최근 젠승황 CEO가 90분 동안 정말 깊이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이 집중해설에서는 그 방대한 대화 속에 숨겨진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미래의 5가지 충격적인 통찰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인프라를 통째로 다시 설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진짜 큰 그림, 지금 바로 파헤쳐보죠. 자, 이 심오하고도 뭐랄까 거의 현대판 연금술 같은 젠슨황의 통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결국 무언가는 전자를 토큰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우리가 아는 전기, 즉 에너지고요. 토큰은 AI가 만들어내는 지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단순히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무형의 전기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지닌 지능으로 바꿔내는 궁극적인 엔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어마어마한 전환기를 어떻게 지배하려는지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연금술부터 뜻밖의 병목 현상, 철벽 방어, 클라우드 전략, 그리고 마지막 수출 통제 딜레마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통찰, 전자를 토큰으로 바꾸는 연금술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젠슨황은 지금의 이 거대한 AI 산업을 5단 케이크에 비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장 밑바닥 기초에 에너지가 깔려있고 그 위에 칩, 인프라, AI 모델,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핵심 역할은 맨 밑에 원초적인 전기를 쭉 끌어올려서 맨 꼭대기에 지능이라는 결과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구축한 공급망 해자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파운드리의 부품을 미리 확보하려고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선제적으로 쏴부렸어요. 남들은 수요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년 전부터 공급업체들을 찾아가서 같이 로드맵을 짠 겁니다. 게다가 뒤에는 당장이라도 공장을 풀가동할 수 있는 거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버티고 있으니 이 생태계를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통찰입니다. 기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뜻밖의 병목 현상, 배관공과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첨단 기술의 한계라고 하면 극자 외선, 그러니까 EUV 도광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실리콘 제조 기술의 한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젠슨황은 그건 기껏해야 2, 3년이면 풀릴 문제라고 말합니다. 진짜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병목은 바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냉각 파이프를 연결해줄 동네 배관공이라는 거예요. 첨단 양자 물리학이 아니라 현실의 전력망과 배관공 부족이 AI 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에너지가 이렇게나 극도로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 칩 설계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젠슨황의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기존 CPU가 누구나 편하게 크루즈 컨트롤 켜고 달릴 수 있는 캐딜락이라면 엔비디아의 GPU는 다루기 엄청 까다롭지만 전력 1W당 극한의 성능을 쥐어짜는 F1 레이싱카라는 겁니다. 전기가 귀한 상황에선 다루기 좀 어려워도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은 F1 레이싱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쯤에서 아주 흥미로운 세 번째 통찰, 쿠다와 생태계의 철벽 방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구글의 TPU처럼 특정 작업에만 완전히 최적화된 칩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 위협을 유연성으로 가볍게 방어합니다.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내일 당장 뭐가 유행할지 모르잖아요? 경쟁사 칩들이 과거의 수학 공식에 맞춰진 딱딱한 기계라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해도 즉각적으로 적응해버립니다. 게다가 전 세계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돌아가니까 이 철벽을 뚫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번 후퍼 아키텍처에서 블랙웰로 넘어갈 때 성능이 얼마나 뛰었냐면요. 무려 50배입니다. 네, 50%가 아니라 50배요. 무어의 법칙이 박살난 수준이죠. 단순히 칩만 깎아서 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같이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번째 통찰, 이것도 정말 재밌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클라우드 기업이 되지 않는 이유. 생각해보세요. 콧대 높은 빅테크들도 줄을 서서 칩을 사가고 금고엔 현금이 수백억 달러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는 직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경쟁하지 않을까요? 젠슨 황의 철학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세상이 못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만 올인하고 남들도 할 수 있는 건 굳이 손대지 않는다. 즉, 파트너의 영역은 파트너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자신의 가장 큰 VIP 고객들과 피 터지게 경쟁하는 대신 엔비디아는 코어웨이브 같은 신흥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을 뒤에서 팍팍 밀어줍니다. 이렇게 모두가 무대에서 놀 수 있게 판을 깔아준 덕분에 엔비디아는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무려 70%가 넘는 경이로운 이익률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포지셔닝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통찰입니다.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주제, 중국 수출 통제와 딜레마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어의 안보적 우려도 굉장히 타당합니다. 첨단 칩이 들어가면 그걸로 치명적인 AI, 사이버 해킹 무기를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젠슨 황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고를 던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 기술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들만의 거대한 독자적 생태계를 강제로 구축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사실 최상급 칩을 못 구한다고 중국이 멈출까요? 젠슨 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에너지가 병목이라고 했죠. 중국은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전기가 빵빵하게 도는 텅 빈 데이터 센터들도 널려 있고요. 구형 7나노 칩 정도는 자체적으로 쏟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최신 칩 1개가 아쉬우면 구형 칩 10개에다가 전기를 무식할 정도로 쏟아 부어서 힘으로 격차를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의 AI 연구원과 개발자의 딱 절반이 중국에 있습니다. 만약 이 어마어마한 두뇌들을 미국의 쿠다 생태계에서 격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연히 쏟아지는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미국산 칩이 아니라 자국산 하드웨어에 맞춰서 발전시킬 겁니다. 결국 미국의 글로벌 기술 표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젠슨 황의 진짜 우려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집중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전기를 지능으로, 전자를 토큰으로 바꾸는 이 치열한 연금술의 시대에 과연 세상은 지금처럼 단일한 기술 생태계 위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정학적인 마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쪼개지게 될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그리는 청사진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